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비트코인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채굴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채굴이 끝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굴 가능 수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0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코인, 우리가 뭐 USB라던가 개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걸 통째로 잃어버린 그런 코인이 250만 개, 그리고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이 1615만 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1615만 개고 1615만 개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1365만 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5만 개는 투자기관, 국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투자기관, 국가, 금융기관에서 왜 비트코인을 255만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투자기관을 먼저 알아볼게요. 투자기관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현물 ETF 승인을 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에 가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비트코인이랑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코인을 거래소에서 현물로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걸 소유를 하잖아요. 근데 ETF는 어떤 펀드 상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됐고, ETF라는 거는 미국의 금감원 같은 데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하는 상품인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증권 상품으로서의 가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농협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외화 송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 리플 도입을 추진합니다. 마스터카드로 암호화폐 결제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금융 시스템과 화폐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각자 서버들이 다 있거든요. 각자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리플이나 다른 송금할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어떠한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1위, 2위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위 미국은 21만 개, 중국은 19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달러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어떤 안전 자산이 더 필요하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그거에 상응해서 뭔가 자산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달러 가치의 하락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 저 끝에 2020년대에 통화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을 헤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체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인에서도 저희가 하다 보면 롱 포지션 물렸을 때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헤징을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헤징을 하는데, 헤징을 보통은 국가에서 금으로 해요. 달러 아니면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도 부릅니다. 핵심은 금융강국 미국, 제조강국 중국이 금과 같은 헤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신기해서 넣었던 건데, 금이랑 비트코인이, 금은 여기에 1976년이고요. 이건 비트코인이 처음이 나왔을 때. 근데 되게 빠른 속도로 금의 그런 가치 변동 그래프 그림을 되게 비슷하게 그리면서 따라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상화폐로서의 가치,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 화폐 대체제로서의 가치,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기반이 많이 잡혀 있다. 뭔가 시스템이 그냥 허구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거죠.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2024년 7,720만 원. 지금 1억 5천 돼가죠? 넘었죠? 네. 그래서 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리스크도 있지만 제가 언니들이 1억 3천 갔다가 500까지 다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사실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면 그냥 제가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거기서 욕심 안 부리고 끊고 나왔으면 제가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명확한 기준을 할 수 있는가? 저는 EX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차트 다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프리미엄 차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구독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차트로는 좀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석만 하면은 명확하게 타점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수익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리미엄 차트로 처음에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도 이미 저는 20% 30%를 막 벌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 차트가 딱 나오고 나서는 제가 분석을 하고 스마트 차트를 딱 보면 이미 내가 분석하고 스마트 차트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스마트 차트에만 익숙해지시는 게 차라리 더 빠른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 활용법, 기본이랑 진입 타점이랑 추세의 힘, 그리고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스마트 라인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법. 이거 그냥 스마트 차트는 너무 쉬워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라인으로 현재 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스마트 차트에서 여기 1번이랑 4번만 켜서 보시면 스마트 라인 위에 있을 때는 상승이고 스마트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이거든요. 상승, 하락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근데 그래 알겠어. 지금이 상승이야. 지금이 하락이야. 근데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 타점이 문제잖아요. 진입 타점은 잠깐만요.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고야 라인을 켜시면은 바로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스마트 라인 위에 있으면 파란색 캔들이면 상승 추세다. 스마트 라인 아래에 빨간 캔들이면 하락 추세다. 그냥 이것만 맨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같은 차트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떤 차트를 들어가든지 간에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그 순서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1번하고 4번을 켜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라인 위에서는 롱 포지션만 하고 아래에서는 숏 포지션만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 위에 파란 캔들 상승 추세에서 진입을 하려면 고야 라인을 켜서 여기서 진입을 한다. 여기까지만 그냥 일단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제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포지션을 잡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인지 확인을 합니다. 골든 크로스 스마트 라인이 아래로 고야 라인이 위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골든 크로스죠. 그러면은 상승의 조건은 맨 아래에 스마트 라인, 중간에 고야 라인, 맨 위에 파란색 캔들 이렇게만 되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아시죠?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딱 방금 이대로만 아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만 있으면 그냥 이거는 상승장인 거예요. 그냥 롱만 진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세보니까
50시간이 넘어요. 이 뒤에를 빼더라도 50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50시간 동안 롱을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 차트 아래에 있는 빨간 캔들 그러면 지금이 하락 추세다. 그래서 고야 라인을 켜서 똑같이 진입 타점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스마트 라인이 위로, 고야 라인이 아래로 이렇게 교차가 생기면 데드 크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스마트 라인, 가운데 고야 라인, 아래에 빨간 캔들 이렇게 되면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하락장이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상승장이랑 지금 보여드린 하락장이랑 이게 그냥 정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장이 오면 그냥 숏만 잡고 롱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캔들을 세면은 70시간이에요. 70시간인데 여기서 좀 기다렸다 하더라도 이만큼 내려가서 할 수 있으면은 이만큼 내려간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좀 많이 기다려서 진입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의 힘, 스마트 라인이 진짜 좋은 게 이 고야 라인이랑 스마트 라인이랑 벌어져 있는 정도가 그냥 이 상승과 하락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뒤에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서 실제로 좁아지거든요. 여기서 크게 벌어지면서 상승을 했다가 좁아지면서 캔들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차트들을 보시면서 하실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이렇게 제가 방금 여기 제가 쉬운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런 데만 잘라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상승의 정석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이 오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다른 차트들을 보면서 계속 좀 감을 익히셔야 돼요. 맨날 차트는 모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는 얘가 이제 뭐 울퉁불퉁 뭐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일직선으로 가는데 얘가 상승을 해. 그러면은 얘는 상승을 하는데 얘가 일직선으로 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거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고야 라인이 올라가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 얘는 더 이상 뭔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일직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는 모습이 있으면 얘는 살짝 완만해졌지만 더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상승이구나. 이런 모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가 쉬운 거예요. 뭐 MACD를 보고 뭐 RSI도 봐야 되고 막 근데 이 거리랑 이런 거 감을 한 번 익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한 번만 감을 이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세 전환의 신호로 이렇게 담아놨던 거네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멀고 여기가 가깝고 그러면서 상승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상승의 힘이 약해지면서 두 라인이 가까워지고 고야 라인 아래로 서서히 캔들이 내려오죠. 여기서 진입을 했었는데 여기서 캔들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생기면서 하락합니다. 이게 추세 전환의 정석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락 추세 제가 밤늦게 새벽까지 준비를 해서 잠시만요. 제가 만들기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락 추세였던 차트에서 고야 라인을 뚫고 상승했다. 그쵸.
방금 여기처럼 이 캔들을 뚫고 내려갔으니 이 사이에 있으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시간이 넘으니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그러면 얘는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 그 다음에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는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심을 하든가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추세 전환과 손절,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고야 라인 뚫고 이게 파란 캔들로 변하면서 스마트 라인을 뚫으려고 했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더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면은 아까 롱에서 숏으로 내려온 것처럼 얘는 숏에서 롱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그리고 횡보장에서의 빠르고 짧은 추세 전환. 이거 최근 차트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공통점을 보면은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차트는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고 싶은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셨을 때 진입은 보통 잘 하시거든요. 근데 손절을 못 하세요. 근데 손절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손절이 너무 좀 개인마다 좀 기준이 다르실 텐데 저는 그냥 어떤 기준을 잡아두고 하거든요. 그게 제 기준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다시 분석했을 때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냥 끊고 다시 분석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추세 변동의 위험이 있을 때 손절 라인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며 손절 라인이 적용되는 횡보장의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횡보장에서는 그래서 무 포지션을 유지한다. 횡보장에서는 이게 추세가 변하려고 하거나 횡보장이거나 이러면은 그냥 안 한다. 안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거든. 근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한 추세에서 진입을 하고 싶으실 때 추세가 이미 상승을 막 하는데 진입 타점까지나 고야 라인까지 기다리라고 해놓고 고야 라인까지 안 오잖아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고야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트레이딩 뷰 차트 있잖아요. 프리미엄 차트 밑에 거기서 여기 지표를 클릭하시면 EMA를 검색하셔서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차트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톱니바퀴 여기 왼쪽에 보면 추가가 되거든요. EMA.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길이를 인풋의 길이 저거를 24로 바꾸시고 모습을 좀 고야 라인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도 고야 라인 같은 그런 라인이 하나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트레이딩 뷰로 하시면 좋은 게 트레이딩 뷰는 뭐 4시간 봉으로 볼 수 있고 일주일 봉으로도 볼 수 있고 15분 봉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타고 싶은데 못 타고 지금 이 뭐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상승만 해. 나는 타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15분으로 변경을 해보세요. 15분으로 변경을 해보시면 고야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야 라인에 닿을 때 진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이거는 15분 봉에서 고야 라인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시간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진입해야 된다. 그냥 떨어질 거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횡보장을 진입하고 싶으실 때 횡보장에서는 이거 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내가 어떻게 수익을 냈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이렇게 봤는데 횡보장인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 김희 대표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날에 트렌드 라인이나 SR 버튼 활용해가지고 그 지지 저항 라인 그거 해주신 거 있으세요? 그걸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4, 5, 6을 다 켜고 그러면은 트렌드 라인이 누워있고 지금 두 개 라인이 골드 크로스여도 가깝고 지금 섞이면서 횡보장. 이게 다 그냥 딱 보셨을 때 횡보장 같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스마트 차트가 저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프리미엄 차트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이거 프리미엄 차트 틀렸다고 해요. 진짜. 근데 그거는 프리미엄 차트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스마트 프리미엄 차트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횡보장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 차트는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바로 횡보장으로 보인다.